삶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나기 위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선택한 정치인의 길. 서민의 억울한 눈물을 닦아주는 사회, 누구나 차별 없이 정당한 대우를 받는 사회. 모두가 행복할 권리를 누리는 세상을 만들고 싶은 강병원 의원의 꿈. 그가 약속한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일까?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진행 중인 국회. 미리 숙지해야 할 자료들을 살펴보느라 강병원 의원의 하루는 분주하다. 내일 있을 환경노동위원회 전체 회의를 준비하는 직원회의. 평소 직원회의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만큼 일하는 데 있어 빈틈이 없는 강병원 의원. 여기서 이제 뭐 저희가 이제 좀 보고 있는 것은 친환경 사업이라든지 친환경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기 자동차 보급 이런 문제들을 좀 저희는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이브리드 사업, 그다음에 64억. 예. 그런데 올해 예산안에 265억으로 네. 16년도에 비해서 200억이 늘은 거예요. 예, 맞습니다. 110% 증액됐습니다. 수소 연료 전지차. 우리가 이건 위원장도 굉장히 많이 문제제기했던 거 아니야? 예, 그 3천억 정도인데. 근데 항상 그는 문제의 요점 파악에 그치지 않고 대안까지 제시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거는 각 사업에 대한 증액하고 삭감. 국회의원의 역할이 어쨌든 이 시기에는 그 예산안을 가지고서 정부 부처와 참여하게 이렇게 어쨌든 대결할 땐 대결하고 협력할 땐 협력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어쨌든 많이 준비해 가야 근거 있게 얘기할 수 있고 또 부처에서 얘기할 때 잘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병원 의원이 2017년도 예산안 심사가 진행되는 환경노동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했다. 국민의 땀으로 마련된 세금이 실효성 없는 사업에 허투루 쓰이진 않았는지 살피는 회의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 정기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경유차를 몰고 다니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생계형일 것이고 어렵게 생활하시는 분들일 것 같습니다. 근데 내년에 이 운행 제한 제도에 걸리는 차량이 자그마치 7만 대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겠습니까? 다 이분들한테 조기 폐차라고 하실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 친환경차 예산과 아까 노후 경유차 보호 관련된 둘을 이야기를 하면 그래서 수소차는 작년까지는 조금 실적이 위협했던 건 사실입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에 줄어든 예산을 꼬집으며 서민을 대변하는 강병원 의원. 사실 그는 10여 년 전 청와대 행정관을 그만둔 후 맨몸으로 건설 노동에 뛰어들어 서민의 고단함을 몸소 배웠다. 그게 정치의 시작이었다. 정치를 하기보다는 제가 할 수 있는 일, 저만의 일을 한번 찾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맨몸으로 할 수 있는 게 뭘까 하다가 일단 건설 노동일 밑바닥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자라고 해가지고 미장 방수 일을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건설 노동일을 한 3년 하면서 함께 일하는 건설 노동자애들 삶들을 보고 정말 이렇게 땀 흘려 너무너무 열심히 일하시는데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그때 제가 해야 될 일이 뭘까?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정말 땀 흘린 만큼 정당한 보답을 받고 대우를 받고 중산층이 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강병원 의원은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다 돌연 정치의 길로 들어섰다. 새천년 민주당 노무현 대통령 후보 수행비서와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을 지냈으며 현재 환경노동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서울 은평구 의뢰 발전을 위해 힘쏟고 있다. 그동안 관심을 두고 지켜본 현안인 병원 노동자들의 근로시간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열리는 날. 이 저성장 시대, 청년 실업률이 많은 시대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함께 풀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토론회에서 많은 얘기를 해주시고 저도 귀담아 듣고 환노위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항상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노동자의 연장 근로는 어제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적 갈등과 구조적 모순에 대한 해결이 시급한데 신규 간호사들의 이직을 방지하기 위한 이런 뭐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이제 검토하고 있고. 평일 연장 근로도 완전히 배송하는 방향으로 나가죠. 이러한 식으로 이제 저희들이 지금 단축 방안을 잡고 있고. 우리 의료산업 이제 노동조합하고 상당히 좀 친하게 지낼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제 이름이 병원입니다. 병원. 제 이름이 병원이어서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하고 여러분들 이렇게 애로사항에 대해서 항상 귀담아 듣고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근로자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 더욱 힘쓸 것을 다짐한다. 우리 다들 일하고 있고 노동자의 삶을 다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삶을 비교를 해보면은 똑같은 자동차에 오른쪽 문짝을 정규직이 달면은 100만 원을 받는다고 하면은 왼쪽 문짝을 다는 비정규직은 50만 원을 받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격차와 이런 불평등들을 해소할 때만이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국민이 하나 될 수 있고 통합될 수 있고 미래로 나아가는 원동력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 격차의 문제를 해소할 때 우리 대한민국에 또 미래가 있기 때문에 이 환경노동위원회가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열 살 무렵에 상경한 뒤 이곳 은평구를 떠나본 적이 없는 강병원 의원. 지역에 대한 남다른 애정이 있는 그가 오늘은 지역 구석구석을 안전하게 지키는 자율방범연합대 체육대회를 찾았다. 안녕하세요. 연신내후 식당 둘째 아들 강병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께서 우리 은평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그렇게 해주시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율방범대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응원하는 마음속에는 지역민을 섬기는 그의 진실한 마음이 담겨있다. 안녕하세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거. 제가 잘해요. 그러실 것 같아요. 제가 이거 멋있게 하나 붙여드릴게요. 오. 제가 음식 잘해요. 아 그래요? 가서 좀 맛있더라고요. 어머님 솜씨요. 아 기억하세요? 가서 먹어봤어요. 오, 이거 뭔 일이야. 태국 식당 하시다가 이제 저 다 대학까지 보내시고 94년 2월에 돌아가셨으니까 벌써 22년 됐죠. 안녕하세요. 서울시 은평구 대조동. 이곳은 강병원 의원에겐 잊지 못할 추억의 동네다. 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여기 2층에 살았어요. 여기 오뎅 공장 지금도 있잖아요. 아니 없어졌어. 없어졌어요? 그럼 최근에 없어졌겠는데? 아니 2월달에. 2월달에. 광주 내가 경기. 아직도 생각나요? 여기 맨날 그 맛있는 냄새 흘러나오는. 그럼 그 정도 여기 저 니나노 집 있었을 때 있었구나. 잠깐만 방송국가 아니었습니까? 방송국. 극장이. 네, 극장이. 여기 두고 모르지 마더라고. 가난한 집안 형편으로 힘겹게 보낸 학창 시절. 크네 지금. 예. 크네. 예. 하지만 그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 곁에서 고생하시는 어머니를 위해 더욱 이를 악물었다. 없는 사람들 저거고 예의하고 그래야 돼. 열심히 하셔야 돼. 아니 진짜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돌아다니기 주민 내로가 뭔지 물어보고 그럼 좋잖아요. 해줘. 그렇다고 뭐 국회의원이 해줄 건 해주고 못 할 건 내 손에서 못 된다고 하고 딱 그러면 좋지 뭐. 괜찮아? 알겠습니다. 그럼 열심히 해요. 또 뵙겠습니다. 주민들 저 말 잘 듣고 열심히 해요. 예. 안녕하세요. 지역 곳곳을 돌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노력. 그중에서도 강병원 의원은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들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이제
또 가을 되니까 이제 또 낙엽 많이 떨어지고. 고생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강병원 의원이 지역을 돌 때마다 한 번씩 들르는 곳이 있다. 바로 저기가 저 맥도날드 간판 바로 그 있는 자리가 이제 저희 어머니가 해운식당을 하셨어요. 바로 그 오른쪽 편에는 치킨집이 하나 있었고요. 멕시칸 치킨집이 하나 있었고 그 왼쪽 편에는 자동차 카센터가 있었어요. 바로 저 자리가 이제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다니면서 어머니의 따뜻한 밥을 먹으면서 생활했던 곳이죠. 어머니는 돌아가셨지만 어머니의 손맛, 정을 잊지 못하는 이웃들이 있어 마음은 따뜻하다. 가끔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면은 저희 어머니를 기억하시고 행운식당에서 밥을 먹었다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기서 조금만 내려가면 보물상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선거 때 거기 가서 인사를 드렸더니 행운식당 둘째 아들이라고 말씀드렸더니 제 어머니가 식당 하실 때 이곳에서 식사를 많이 드셨던 분이래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한 끼 밥상으로 1,000원을 받으셨답니다. 1,000원을 받으셨다는 걸 기억하시는 분, 그런 분들을 만나 뵈면은 저도 이제 옛날 생각이 막 밀려 올라오죠.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 젊은 나이에 사고로 남편을 먼저 보내고 생계를 홀로 책임져야 했던 어머니. 두 아들을 위해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어머니의 삶은 고단했다. 아버님이 좀 이렇게 일찍 돌아가셨어요. 제가 4살 되던 해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제 인생의 기억에는 이제 어머니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께서 저를 잘 키워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가 갖춰야 될 것은 어머니한테 다 배웠기 때문에 오늘의 저를 있게 해주신 건 저희 어머니시고, 그래서 그 어머니의 가르침대로만 제가 선거를 하고 정치를 해도 저는 나름대로 그 제가 뜻하는 바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선거 당시에 슬로건도 연신내 행운식당 둘째 아들이라고 했는데요. 연신내 행운식당 둘째 아들이라고 했던 것은 그 식당을 하시면서 어머니가 저를 초, 중, 고, 대학까지 보내시고 키워주셨거든요. 그 어머니와 그 행운식당을 할 때가 가장 행복했던 시절 같아요. 또 그 식당에 오시는 분들도 우리 어머니가 해주시는 맛있는 밥과 반찬을 먹으면서 다들 행복해 하셨고, 그래서 연신내 행운식당에서 만들어졌던 행복함, 이거를 제가 정치에서도 우리 모두가 좀 행복하게끔 만들어보고 싶은 그런 소망을 담아냈습니다. 서울시 은평구와 경기도 고양시 경계에 있는 봉산과 앵봉산. 특히 이 두 개의 산은 서울 둘레길 8개 중 7번째 코스로 지정돼 사람들이 자주 이용하는 구간이다. 강병원 의원이 바쁜 일정 속 짬을 내 지역민들과 함께 찾은 건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한 수건 사업 때문인데, 저 건너편 산은 봉산이라는 산이고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은 앵봉산이라는 산이에요. 근데 이제 이 산과 산 사이에 이 서운흥로라고 하는 왕복 6차선 큰 도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이 저 봉산에서 앵봉산을 산책 중에 건너 오시려면은 좀 한참 돌아가지고 횡단보도를 건너야 되고 큰 불편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이 두 산 사이에 생태축도 끊겨져 있는 거예요. 현재 왕복 6차선 도로가 산과 산 사이를 가로막고 있어 주민들이 쉽게 이동할 수 없는 상황. 그래서 이곳에 동물과 사람이 자유롭게 건널 수 있는 생태 다리를 만들 계획이다. 지역민들의 꿈을 모아 미래를 그리는 강병원 의원. 이런 시설이 이제 처음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처음 들어오니까 이거를 좀 시작으로 해가지고 이제 주민들과 자꾸 좀 소통하고 회의도 해가지고 더 좋은 그림들을 많이 그리도록 할게요. 예, 부산하고 관련이 한 식구가 될 수 있는 계기도 되는. 네, 맞습니다. 지역 간의 거리를 좁히는 화합의 장. 강병원 의원의 어깨가 더욱 무거워진다.
강병원 의원이 2달에 한 번씩 주민들과 함께하는 정책 간담회. 동네에 뭔가 생기시니까 어르신들이 많이 나오셨군요. 어제 거기 생기시면 어쨌든 산책하시기도 편하실 거고. 좋죠. 좋죠. 네, 안 그러면 이렇게 삥 돌아가지고 횡단보도 건너가야 되고 또 그러니까 맞아요. 불편하셨을 텐데 이게 연결되면은 되게 편하실 것 같아요. 운동하시기도 좋으시고. 우린 또 동네도 좀 이렇게 좀 깨끗해지고 좀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우리 매일 그리 또 운동 다니는 사람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더 그렇게만 되면 아주 훨씬 좋죠. 네, 하여튼 이렇게 많이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가련동에 그렇게 좋은 장소를 의원님들이 이제 애써서 해주신다니까 우리가 참석해서 어떤 게 이제 발전이 되나 봐야죠. 그쪽에 마땅한 놀 시설이 없거든요. 공원도 없고 장소가 또 마땅한 데도 없고 거기 내가 보기에 딱 좋아서 가지고 그거 좀 적극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참석했습니다. 지금부터 공산, 앵공산 생태다리 연결 사업과 함께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 공간을 조성해 달라는 게 지역민들의 바람. 제가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꼭 하고 싶었던 게 우리 지역에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원하시는 이 정책들에 대해서 함께 토론하고 지혜를 모아서 실제 현실화시키는 일을 꼭 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토론에 발전을 맡으시는 박사님과 과장님의 말씀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좋은 아이디어를 기탄 없이 말씀을 해주시면은 잘 수렴을 해서 여러분들의 염원이 실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은 다른 지역의 사례들과 발전 방향 등 다양한 측면에서 생태다리 연결 사업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다. 일상생활에서 자연을 느낄 수 있게 만날 수 있게 해주자라고 하는 전략을 만들어 넣었습니다. 서울까지 해서 이렇게 벨트로 해서 그 하나의 관광 명소로 만들었으면 하는 게 저희 부산동도 수건 사업이에요. 이번 일을 기하로 해서 강병원 국회의원께서 이제 국비 넣어서 특별 교우 좀 넉넉히 보내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저 역시 이 사업을 좀 이렇게 완성시키는데 제가 갖고 있는 힘을 좀 많이 쏟으려고 하고 또 그런 것들 하나에서부터 우리 은평 주민들의 좀 행복함들이 더 커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에 더욱 힘을 내는 강병원 의원이다. 우리 얘기를 들어준다는 그 입장에서 이제 뭐라 그럴까 알고 있구나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거죠. 우리 마음에서는 우리는 절대 모르고 저 사람들 말뿐이야 책상 통로냐 이러는데 진짜 우리가 와서 얘기를 하면은 그런 거 알고 있구나 이런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봉사냉고자 생태다리의 어떤 기본적인 중요성이나 생태다리의 중요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알게 돼서 되게 좋았고요. 지역의 또 주민들의 또 수건 사업이 이렇게 추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니까 좀 반가웠습니다. 도시 재개발 사업을 목적으로 조성된 은평 뉴타운. 안녕하세요. 예. 지난 7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민원이 있어 강병원 의원이 직접 나섰다. 바로 신도시 건설과 함께 만든 실개천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 애초 자연 친화를 위한 목적은 온데간데없고 애물단지로 전락했는데 여기에 있는 물을 끌어가지고 저기 이 실개천 시작되는 곳에 또 저수지가 하나 있어요. 거기에 모아서 거기에서 물을 흘러내리면은 뉴타운을 통과하는 실개천을 따라서 물이 연중 흐르게끔 그렇게 다 모든 설비가 갖춰져 있는데 이게 1년 내내 그 시설을 돌리려고 하면 연간 전기료가 2억 원 정도가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실개천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물이 흐를 수 있게끔 시설도 다 해놨는데 그 전기료 2억 원 때문에 못 하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그런 부분에 약간 불만이 좀 있으십니다. 그래서 비싼 전기료 때문에 7년 전부터 가동이 멈춘 실개천.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실개천의 실태를 파악하는 게 먼저다. 여기 상선해 보세요. 이거 서리가 내리기 전에는 그냥 황무지제 이게 개천이 아니지. 물이 흘러야 할 물길에는 쌓인 토사와 잡초들이 무성해 뉴타운의 미간을 크게 해치고 있어 정비 사업이 더 시급한 상황.
이것도 7년 동안 가동하에 있으니까 빨리 가동해가지고 그 기계를 녹슬지 않도록 하고 또 이것을 활용을 해야지. 말라고 만들었습니까? 주민하고 같이 참여해가지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도와주고 이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우리 정치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으면 저희들이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과성으로 그치지 말고 계속해서 이런 사업을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은평은 주거 공간입니다. 주거와 교육의 공간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사시는 분들이 더 좋은 주변 환경 속에서, 여건 속에서 사실 수 있게끔 하는 것.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주변 여건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걸 정비를 해서 이 안에 들어가서 아이들이 물장구도 치고 물고기도 잡을 수 있고 부모님과 어르신들과 함께 놀 수 있다라면은 그 이상 은평이 좋은 건 없을 것 같아서 이 행복 지수, 삶의 질에서 가장 1등인 은평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삶의 질 향상을 통한 행복지수 높이기. 이것이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이 아닐까.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은 성장만을 향해서 달려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은 의무만 있었습니다. 열심히 일해야 된다. 그리고 세금 잘 내야 된다. 이런 항상 의무만이 강조되었지, 이제는 우리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누려야 될,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 행복 추구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홀했던 게 사실입니다.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이 성장만을 강조하면서 우리 국민들에게 의무만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도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 개개인들, 이 사람들이 행복할 권리를 지켜주기 위한 노력들이 더 많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이렇게 그 시대의 정신, 그리고 국민들이 원하는 바,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다른 어떤 조건이나 내가 처해 있는 것들, 내 정치적 입장, 이런 것들에 구애받는 게 아니라 항상 그런 시대의 흐름과 시대의 요청과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바를 위해서 항상 달려갔던, 그리고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정치인으로 남고 싶습니다. 청와대에서 건설 현장까지 나라와 서민의 살림을 모두 경험한 강병원 의원. 사람을 위한 사람이 주인이 되는 세상. 모든 국민이 행복할 권리를 누리는 꿈. 그 목표를 향한 당금질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